네, 최근에 정부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 일명 단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했는데요. 번호를 이동하는 고객에 대해서 이통사가 최대 50만 원의 지원금을 제공한다라는 건데요. 이게 뚜껑을 열어보니까 계획과는 상당히 달랐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이 내용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윤영섭 기자. 자, 단통법,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단통법이 무엇인지 정확한 개념을 알고 계신 분들은 또 적으실 것 같아요. 네. 먼저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네, 일단 2014년 시행된 단통법은 쉽게 말해서 스마트폰을 같은 가격에 사게 하자는 법입니다. 이 가게마다 사람마다 가격을 차별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였는데 이 문제는 이통사가 제공하는 이 보조금 액수에 상한선을 둔 겁니다. 이 때문에 이통사는 기존 지급하던 보조금보다 적은 액수를 주게 됐고 이 단통법은 소위 다 같이 비싸게 휴대폰을 사는 법이 돼버렸습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4일 통신사를 옮기는 가입자에게 이동통신사가 최대 50만 원을 전환 지원금으로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개정안을 시행했습니다. 네,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이라고 하면은 상당히 큰 돈, 큰 액수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지난주에 이게 본격적으로 시행이 됐어요. 네, 맞습니다. 현장에서 분위기가 어땠는지 궁금한데요. 시행령을 개정한 지 이튿날인 15일, 휴대폰 구매 성지로 불리는 신도림 테크노마트를 찾았습니다. 예. 이 휴대폰을 싸게 구입하려는 소비자들은 이 평일임에도 조금 있었지만 이 전환 지원금에 대해서는 모르는 소비자가 대다수였습니다. 관련 인터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4인 가족 기준에서 한 월 30만, 40만 원 이렇게 나가는데 가격이 좀 더 낮춰졌으면 좋겠어요. 일단 상담을 해보고 원하는 기종에 따라서 요금제하고 이렇게 해서 기종하고 맞는 거 있으면 하려고 이렇게. 이 테크노마트 내 판매점에도 전환지원금 관련해서 세부 지침이나 교육 자료는 제공되지 않아서 현장에서는 다소 혼란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토요일인 16일에서야 구체적인 지침이 공개가 됐는데 요약하자면 이통 3사는 단말기 기종과 요금제에 따라서 최소 3만 원에서 최대 13만 원의 전환지원금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50만 원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이었습니다. 각사 지침의 핵심을 짚어보자면 상위 기종 단말기에 고가 요금제를 선택했을 때 12만 원에서 13만 원의 전환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이마저도 통상 2년의 계약 기간을 유지해야 위약금을 물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금을 준다고 했는데 네. 현장에 직접 가서 보니까 12만 원에서 13만 원 정도였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정부가 얘기한 지원금과 상당한 괴리감이 좀 느껴지는데 자, 그렇다면 이 통사별로 지원 액수가 좀 다를 수가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좀 짚어주신다면요. 우선 소비자들이 요즘 가장 많이 찾는 갤럭시 S24 시리즈에 대해서는 전환지원금을 주는 곳이 KT가 유일했습니다. KT는 갤럭시 S24에 대해서 월 13만 원 프리미엄 요금제를 쓸 경우 전환지원금 최대 8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SKT의 경우는 갤럭시 Z 플립 5와 Z 폴드 4를 월 12만 5천 원 요금제를 이용할 경우 12만 원의 전환지원금을 제공합니다. LG U+는 아이폰 15 프로 등을 상위 요금제로 이용할 경우 최대 10만 원의 지원금을 책정했습니다. 세부 지침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오전에는 3사의 대리점을 방문했습니다만 지난주와 크게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예. 아직까지는 전환지원금을 알고 찾는 소비자들은 없었는데 관련해서 휴대폰 대리점 관계자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니요, 아직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몇 달 지나야지 문의하는 분이 좀 있을 것 같은데. 테크노마트처럼 휴대폰을 판매하는 집단 상가에도 토요일은 방문객이 반짝 늘었으나 일요일엔 다시 발길이 끊겼는데요. 이에 대해서 휴대폰 판매 집단 상가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들이 많이 찾는 중저가 요금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원금이 5만 원에서 10만 원이기 때문에 전환지원금 지급은 실효성이 크게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개정안이 시행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행 초기이니만큼 시장이 좀 흘러가는 분위기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효과가 좀 미미하다, 크게 영향력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개정안에 대해서 혹시 전문가들의 의견은 어떻게 좀 나왔을까요? 먼저 13만 원이 지원하는 최대 금액이라는 점에서는 전문가들은 좀 의아함을 표했습니다. 예. 아직까지 이 통사가 눈치를 보면서 소극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다는 게 중론이었는데요. 이 통사가 AI 등 신사업으로 탈통신에 힘쓰는 만큼 이 가입자 유치 경쟁에 다소 소홀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었는데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그 전환지원금을 많이 주면서까지 가입자를 유치할 그런 요인들이 많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그 AI라든가 뭐 새로운 분야에 지금 진출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회사 내의 자금들을 그런 가입자 유치보다는 그런 신산업 분야에 투자하려는 걸로 좀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에 대해서 홍기훈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는 소비자들이 전환지원금 등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플랫폼을 추가 도입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는 22일에는 김홍일 방통위원장과 이통 3사 대표의 회동이 예정된 만큼 이 자리에서는 전환지원금 시행에 따른 개선점과 향후 단통법 폐지에 관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말뿐인 정책이 되지 않으려면 이 제도에 대한 보완과 또 개선이 꼭 이뤄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윤영섭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